여러분들,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 TV 시청,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즐겨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 그래서 아예 TV를 없앤 집도 봤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참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런 문제는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한참 어떤 그 드라마라든가 사극 같은 거 또는 무슨 프로 같은 게 화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같은 건 뭐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같은 것도 화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 애기들한테. 근데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TV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화제거리를 같이 공유하는 게 없어서 늘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이가 와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은 아주 그냥 쭉 그 TV를 집에 두지 않고 아이를 이제 기르시는 걸 봤어요. 뭐 그렇다 해서 그 아이가 뭐 특별히 대단한 무슨 저기 남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부모님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원칙들이 이제 다름 있으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집에서 모든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너무 그 오랜 시간 그다음에 TV를 시청하거나 그다음에 게임에 빠져 있으면 사실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이가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지요. 초등학교 아마 정년일 때죠. 근데 그때 마침 EBS에서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게임 프로가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만 잠깐 진행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 녀석이 그 게이머까지 됐다니까요. 그래서 뭐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그 다양한 그런 상품이 집에 전달되어 온 적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가 가서 아이가 철이 나니까 이제 게임을 별로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중단된 적도 있는데요. 아예 아이가 게임에 너무 몰입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모님들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과 그다음에 TV 시청이 과연 아이들에게 정말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V 시청 시간과 그다음에 게임을 하는 시간이 과연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그 지장을 초래하는지 아니면 별 영향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게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TV도 뭐 전혀 못 보게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못하게 하는 부모님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건 좀 드문 경우고요. 그럴 때 과연 아이들에게 적정한 시간은 없을까? 그것도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결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TV 시청이나 게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본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TV를 보는가, 그거를 한번 통계를 낸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의 통계는 아닙니다만 어떤 그 하나의 그 경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한번 그냥 일본의 거지만 한번 우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비슷하니까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그 TV 시청 시간을 보니까 평일에는 2.2시간, 휴일에는 조금 긴 2.4시간이더라. 근데 사실은 2시간 이상을 보면은 이게 적은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시간도 평일에 1시간, 1.1시간 좀 넘고요. 휴일엔 좀 더 길더라. 1.8시간. 자, 그럼 결국은 TV도 보고 게임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아이들이 학습 이외의 것에 지금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그죠? 또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선생님들 중에도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는 그 시간에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너무 이렇게 TV나 그다음에 게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이런 상담도 아마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그 과연 그럼 정말 TV를 보는 거, 게임이 그 아이들의 발달이나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만약 이게 원인이 되는 뭐예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 TV 시청을 하면 뭐 공부를 못한다. TV 시청이 원인이 되면 인과관계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길더라. 그럼 뭐예요? 그냥 상관관계만 있는 거죠. 예,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상관관계만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설을 이제 하나 세워놨어요. 이게 이제 비만 쪽인데요. 움직이지 않고 TV만 보면 비만해진다. 그러니까 가만히 저 TV만 보면 애가 운동을 안 해서 비만해진다. 뭐 이런 가설을 하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되려면 TV 시청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만을 해지는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만해지는 원인이 TV 시청이 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만 있는 걸로다 우리가 이제 보려면 비만해지기 쉬운 생활하는 아이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TV를 보는가 안 보는가 그건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뭐 또 밑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아이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 그럼 인과관계로 보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그렇죠. 폭력적 게임을 하는 아이는 문제아다. 문제아이인가? 그럼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비교적 게임 시간이 길다라든가 이러면 그냥 상관관계만 알아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TV 시청이나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도 학습 시간은 별반 늘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럼 영향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TV 시청이나 게임과 학습 시간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긴 있다. 음의 관계라 하면 TV 시청이나 게임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습 시간은 짧아지는 그런 관계,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TV 시청이나 게임 시간이 너무 길면 결국 학습 시간이 줄어드니까 결국 성적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TV 시청이나 게임이 아이의 비만이라든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든가 학습 시간에 주는 영향이 꼭 있다고 볼 수가 없더라. 즉 적다. 이게 결론은 결론입니다. 그럼 마냥 보게 해도 되느냐? 또 게임을 마냥 하게 해도 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면요. TV를 못 보게 하거나 게임 시간을 줄이면 학습 시간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늘어나더라. 단 그 증가량이 의미가 없더라. 증가량이 문제다. 뭐예요? 밑에 나와 있죠? 남자아이들은 1시간 줄였을 때 학습 시간이 1.86분 평균 냈을 때 이게 는 거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산술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여자아이들은 2.7분 그래도 사나이들보다 좀 길어요. 근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결국 TV 시청이나 게임을 1시간 줄였을 때 늘어나는 학습 시간은 너무 미미하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 증가량이 너무 미미해서 결국 학습 시간에 주는 영향이 적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TV나 게임을 줄이게 하는 거, TV 시청이나 게임을 줄이게 하는 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애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눈앞에 당근 작전도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이게 결국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이제 그것을 학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보상책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무조건 너 TV 보지 마. 그래 탁 꺼버리고 그 다음에 게임하지 마.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얘가 과연 공부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공부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 한 그런 태도를 바뀌지 않으면 뭐해? 그렇죠. 부모님을 딴짓을 하는 거예요. 뭐죠? 스마트폰. 요즘 애들 스마트폰.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참 기특한 애들을 많이 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면 자기가 유혹을 받는데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게 스마트폰이 아닌 왜 그 옛날 그 폰 있죠. 그걸 가져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참 기특해. 그런 애들 보면 그 자체로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난 소수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엄청 많아요. 스마트폰을 가진 애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사를 할 게 있었어요. 협조해 줄게. 근데 스마트폰 가진 애가 별로 없어서 그걸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른들보다 정말 현명해요. 그걸 보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기회 될 때마다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나는 학생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학교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씁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걸 본다든가 이렇게 다른 거를 찾게 돼요. 결국은 얘가 공부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느냐 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학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TV 시청을 못하게 하고 게임을 시간을 줄여준다 해서 학습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를 할 필요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TV를 못 보게 하거나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효과가 어떻다? 적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내비두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비두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TV 시청 시간이 길고 게임 시간이 길면 그만큼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그만큼 학습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제한 그런 걸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왜냐면 또 음해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TV 시청이나 게임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요.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요.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한두 시간 때는 모르는데요. 어느 순간에 나쁜 영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커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게임도 너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다 보면 애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갑자기 그냥 비약적으로 그 좀 이상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에 그걸 줄였을 때 큰 영향은 없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노출시켜서는 바로 어느 순간에 아주 나쁜 영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나 허용해주면 좋겠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현명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나옵니다. 하루에 얼마나 허용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쭉 여러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V 시청이나 게임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허용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더라. 예,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오히려 학습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것도 해야지라는 그 태도가 바뀌니까 오히려 효율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TV 보는 거나 게임하는 건 해로워. 이것은 뭐예요? 시대에 뒤처진 편견이다. 요즘 애들 말로 얘기하면 꼰대나 갖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부모님의 단순한 그냥 산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괜찮다는 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이것도 안 하고 TV를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TV 안 보고 나는 게임 안 하고 난 공부할래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제 그거는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애들에게 야 공부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렇게 쉽게 이제 말합니다. 이건 뭐 제가 교사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반성 많이 하죠.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라든가 또 옆에서 봐준다든가 그래서 자율학습 감독이라는 거 왜 그전에도 많이들 하셨죠. 요즘들도 뭐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옆에서 지켜봐 준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게 한다든가 이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순하게 야 공부해라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학습 관리 실태 조사를 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항목이 밑에 있는데요. 각 항목마다 2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해서 8점 만점으로 다 이제 점수를 산출해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애가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너 뭘 얼마나 했니? 뭐 그 뭐죠? 학습지를 본다든가 또는 아니면 과제를 준 게 있으면 그걸 얼마나 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옛날에 어머님들이 이거 많이 했죠. 요즘도 뭐 열이 있는 어머님들 그러시죠. 아이 공부하는데 옆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책을 보신다든가 뜨개질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키게 해주는 거죠. 얘야 지금은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그래서 공부하게 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면 쉬게 하고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안내해주고 관리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야 공부해 공부하라고 말한다. 이것까지 넣어서 4개 항목을 했는데 점수를 내보니까 엄마의 평균은 5.89
아빠의 평균은 2.69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엄마들이 아빠보다 아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고 우리고 미국이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이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에 부모의 관여가 끼치는 영향인데 위에 게 이제 엄마의 관여고요. 아래 게 아빠의 관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밝은 색이 바로 이제 딸, 여자아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아들, 남자아이입니다. 자, 엄마의 관여의 경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공부했는지 확인한다. 그랬을 때 영향을 누가 더 잘 받아요? 딸입니다, 딸. 그죠?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 앉아서 지켜본다. 이건 아들도 영향을 받아요. 다 그 플러스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특히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잘 지키도록 해주는 것은 아들과 딸 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에너지 낭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엄마가 딸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뭐예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이게 결국은 엄마가 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다? 야, 공부해. 이런 말은 애를 더 공부 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말로다 툭 던지는 거는 곤란하다. 그래도 아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딸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이거 참 잘 좀 우리가 좀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훌딱 밑에 잘못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아빠의 관여를 보면은요, 역시, 그 딸, 아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앉아서 아버지가 지켜본다 그랬을 때 아들이 받는 긍정적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빠가 관여할 때는 딸보다는 아들들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까 넘어갔던 거 다시 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모의 관여가 아이의 학습 시간 증가에 끼치는 영향을 보니까 결국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효과가 없더라. 뭐죠? 공부해라. 야, 공부해. 이거였죠.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기 보세요. 엄마든 아빠든 간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죠? 또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 숙제 한번 찍씩 넘겨주는 거, 이건 큰 의미가 없더라.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체크해주고, 이런 것이 결국 그 딸이나 아들에게서 엄마나 아빠가 관여할 때 효과가 그래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효과가 별건 없다.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효과 없다. 왜 없겠습니까? 조금이야 있겠죠. 마지못해서도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거는. 야, 공부해,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애가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앞에 그래프에서 보셨죠? 엄마가 딸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우리 특히 엄마들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여선생님들이 여자 제자에게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입니다. 네. 부모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지켜봐 준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를 체크한다든가 이런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아이는 아빠가, 여자아이는 엄마가 관여하면 좋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빠가 관여할 때는 남자아이에게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관여할 때는 여자아이, 딸에게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물론 아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아빠가 관여할 때 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다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그걸 우리가 굳이 과학적 근거를 대려면 실험 데이터를 볼 때는 남자는 아빠가, 여자아이는 엄마가 옆에서 정성을 다해서 관여하면 효과가 훨씬 낫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성인 부모의 관여가 더 효과가 크면 특히 남자의 경우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오면 저도 반성할 바가 많아요. 저도 이제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요. 이제 뭐 걔도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이제 뭐 지나간 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만 그 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아이의 교육은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맡겨놨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농담처럼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아이를 하나 더 이렇게 입양을 해서 기르거나 하여튼 기른다면 다른 집처럼 좀 아빠가 관여해서 좀 더 잘 기를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좀 아쉬움 이런 얘기를 더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하겠다는 쪽으로 다 기르고 하지 않겠다는 건 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해본 거는 좀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아이도 좀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런 아빠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예, 저는 뭐 괜한 바쁘다는 핑계로 그거를 좀 소홀히 한 것이 너무 미안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아이는 뭐 나름 행복하게 살았겠죠. 예, 지금도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애비로서는 좀 다른 집 아빠들과 비교하고 또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정말 반성이 됩니다. 아직 아기가 어린 부모님들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유튜브를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빠가 또는 엄마가 우리 아들 딸들을 직접 학습에도 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관리해주면 그 아이도 비교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둡니다. 저처럼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제간에도 동성일 때 학습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경우는 아빠가 관여할 때 딸의 경우 엄마가 관여할 때 효과가 있다 그랬죠? 학교에서도 여자 제자는 여선생님, 남자 제자는 남자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여학교에는 남자 선생님이 하나도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또 선생님의 개개인의 지도 능력도 다 차이가 있지만 같은 경우에 그 영향을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결국 아이 학습 시간을 늘리면 부모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상책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유도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게임이나 이런 거 좀 유혹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게 말이죠. 그 다음에 옆에서 아이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아이는 눈앞에 이익을 찾아서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TV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이 함께 뭐 독서를 하면서 기다려준다든가 또 옆에서 야 얼마나 했니? 확인해준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뭐 맞벌이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또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매일 아이를 그렇게 옆에서 케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모든 걸 다 떠안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럴 때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고모라든가 또는 교사, 다른 선생님, 뭐 학습지 선생님도 돼요. 주변에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거라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혼자만 내버려 두지 말고 옆에서 다른 분들의 조력을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꼭 엄마 아빠가 아이를 옆에 끼고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엄마 아빠가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나오네요. 결론은 모든 것을 부모가 다 떠안으려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활동도 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학교나 학원, 가정교사 등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다.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과외가 그러면 아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막 들여서 아이들을 막 그냥 아주 그냥 지치게 하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약간의 그런 어떤 엄마 아빠가 다 케어를 못할 때는 조력을 받고 시간을 정해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선생님 오시니까 너는 집에서 해라 이런 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못 해주는 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개의 그 자료를 보면서 쭉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는 놓치는 게 꽤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 그쪽을 신경 쓰실 때 무조건 게임도 하지 마라, TV도 보지 마라 보다는 그러면 애가 너무 그냥 그 TV 보고 싶은 애들은 좀 공부에 몰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정 시간을 타협을 해서 또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1시간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해서 30분 보고 공부하고
또 나중에 게임도 30분 하면 좋아. 뭐 이렇게 좀 아이를 이렇게 좀 잘 달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부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죠, 옆에서 정성을 다해서 지켜봐주고 확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엄마가 딸을 했을 때 효과가 있지만 아버지가 딸을 지도하면 어떻고 엄마가 아들을 지도하면 어떻겠어요. 그저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할애해주면 그만큼 그 아이는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친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일탈을 하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커오면서 글쎄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것도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 그런 차원에서 친구 효과는 어떻고 그다음 학습 면에서 친구 효과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